세조, 예종, 성종. 3명의 왕을 만든 2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왕실의 어른으로 천수를 누렸고 다른 한 명은 죽어서도 무덤이 파헤쳐졌습니다.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3년 조선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밤이 시작됩니다. 수양대군이 김종서의 집을 급습하고 단숨에 조정의 권력을 장악한 계유정난. 그런데 이 거사의 중심에는 수양대군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바로 뒤에는 모든 그림을 그린 한명회가 있었고 궁 밖에서는 갑옷을 입고 남편의 결심을 굳힌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훗날 정의왕후가 되는 윤씨. 이 2사람이 조선 3대의 왕을 만들게 될 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명회는 명문가 출신이었지만 어려서 부모를 잃고 작은 할아버지 집에서 자랐습니다. 과거에 번번이 낙방하며 30이 넘도록 하급 관리 신세를 면치 못했죠. 그의 직책은 경덕궁 궁직이. 말 그대로 궁궐문을 지키는 미관말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명회에게는 시험머리 대신 다른 재능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을 읽는 눈과 처세의 기술. 친구 걸람이 수양대군에게 그를 소개하는 순간 한명회의 인생 역전은 시작됩니다. 같은 시기 파평윤씨 가문의 막내딸에게 운명적인 날이 찾아옵니다. 궁에서 수양대군의 혼처를 보러 감찰각시가 왔는데 원래 대상은 언니였습니다. 그런데 11살 막내가 그 자리에 불쑥 끼어들었죠. 감찰각시는 이 어린아이의 기상이 범상치 않다며 언니 대신 막내를 선택합니다. 몸이 넉넉하고 눈빛이 청명했으며 무엇보다 당돌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정의는 수양대군의 부인이 되었고 세종과 소헌왕후의 각별한 사랑 속에 궁중법도를 익혀갑니다. 1453년 10월 10일 밤 수양대군은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조카의 왕위를 빼앗는다는 건 성공해도 실패해도 돌아올 수 없는 길이었으니까요. 그때 한명회가 말합니다. 기회는 지금뿐입니다. 그리고 문 밖으로 나선 수양대군 앞에는 갑옷을 입은 아내 정의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직접 갑옷을 입히며 말했죠. 오늘 일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 가족은 모두 끝입니다. 2사람의 결의 속에 수양대군은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계유정난은 성공했고 수양대군은 세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당성의 부재. 조카를 몰아내고 왕이 되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죠. 일부 신하들은 세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단종을 다시 왕으로 올리려는 움직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세조는 스스로도 명분이 부족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 한명회를 필요로 했고 아내 정의의 조언에 귀 기울였습니다. 1456년 6월 명나라 사신을 맞이하는 연회가 열립니다. 단종 복위를 꿈꾸던 신하들에게는 세조를 암살할 절호의 기회였죠. 거사 당일 모든 준비는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연회 직전 아침 한명회가 느닷없이 나타납니다. 연회장이 좁고 무더우니 칼을 찬 호위병은 들이지 마시옵소서. 평소 정세를 읽는 눈이 뛰어났던 한명회는 호위 무사 명단에서 세조 반대 세력을 포착했던 겁니다. 이 한마디가 세조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거사는 실패했고 가담자들은 처참하게 처형당합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응부. 우리가 기억하는 사육신입니다. 하지만 세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명회를 비롯한 신하들은 단종을 없애야 한다고 요청했고 결국 단종은 강원도 영월로 유배됩니다.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인 청령포. 17 나이의 어린 왕은 그곳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합니다. 세조의 정당성은 피로 덧칠되었고 그 피는 평생 그를 따라다닙니다. 단종 복위 운동을 막은 공로로 한명회의 권세는 하늘을 찌릅니다. 세조는 그를 채찰사로 지방에 파견해 민심을 살피게 했었는데 14년 재위 기간 동안 무려 14번이나 파견됩니다. 세조는
한명회에게 말합니다. 경의 이목이 곧 나의 이목이다. 당신이 보는 게 내가 보는 것이고 당신의 마음이 곧 내 마음이라는 뜻이었죠. 1462년 우의정, 1463년 좌의정, 1466년 마침내 영의정. 궁직이었던 한명회가 14년 만에 조선 최고 권력자가 된 겁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천하가 한명회의 손안에 있다. 한명회가 권력의 전면에 섰다면 정의왕후는 다른 방식을 택합니다. 세조는 그녀를 각별히 총애해 산양이나 조정회의에도 동행시켰지만 정의왕후는 스스로 선을 지켰습니다. 세조가 그녀의 친척을 등용하려 하자 이렇게 답합니다. 관직은 마땅히 능력에 맞는 사람을 골라야 합니다. 제 친척이 한둘이 아닌데 어찌 모두 등용할 수 있겠습니까? 나설 때와 물러날 때를 아는 것, 그것이 정의왕후와 한명회의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세조가 세상을 떠나고 그의 둘째 아들 예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장남 의경세자는 이미 20살에 요절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종의 재위는 겨우 1년 2개월, 20살의 젊은 왕이 갑자기 숨을 거둡니다. 원인은 지금도 미스터리입니다. 급하게 새 왕을 정해야 하는 상황. 후계 서열 1위는 예종의 아들 제한대군, 2위는 요절한 의경세자의 장남 월산군, 3위가 의경세자의 차남 잘산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건 서열 3위 잘산군이었습니다. 제한대군은 너무 어렸습니다. 겨우 4살이었죠. 월산군은 성년이었지만 별다른 정치적 배경이 없었습니다. 반면 잘산군에게는 당대 최고의 권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명회. 잘산군은 한명회의 사위였습니다. 결정권을 쥔 건 대왕 대비 정의왕후. 그녀는 조선의 안정을 위해 한명회의 후원을 받는 잘산군을 선택합니다. 예종이 승하한 지 불과 반나절 만에 13살 잘산군은 조선의 9대왕 성종이 됩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빠른 왕이 계승이었습니다. 13살 어린 왕이 직접 정사를 볼 수는 없었습니다. 누군가 대신해야 했죠. 성종의 어머니 소의 왕후, 훗날 인수대비도 후보였지만 그녀는 왕비였던 적이 없었습니다. 의경세자가 왕이 되기 전에 죽었기 때문이죠. 결국 조선 최초의 수렴청정은 성종의 할머니 정희왕후가 맡게 됩니다. 발을 내리고 정사를 듣는다는 뜻의 수렴청정. 정희왕후는 어린 손자 뒤에 앉아 나라를 이끌기 시작합니다. 이때 그녀의 나이 60이 넘었습니다. 정의왕후의 수렴청정 초기, 한명회는 가장 강력한 동맹이었습니다. 손자를 왕으로 만드는데 한명회의 힘이 컸고 어린 왕을 보좌하는 데도 그의 경륜이 필요했죠. 훈구 대신들의 중심에 선 한명회, 그리고 왕실의 어른 정의왕후. 두 사람의 협력 속에 성종의 왕권은 안정을 찾아갑니다. 단종이 후견인 없이 무너졌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대비가 있고 외척이 있고 무엇보다 당대 최고의 권신이 후원자였으니까요. 7년이 흘렀습니다. 성종은 20살 성인이 되었고 정의왕후는 결단을 내립니다. 수렴청정을 거둔다고 선언한 것이죠. 권력을 한번 잡으면 놓기 어렵다고 하지만 정의왕후는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이것이 그녀와 한명회의 결정적 차이였습니다. 정의왕후는 손자가 제대로 된 왕이 되도록 뒷받침했고 때가 되자 자리를 비워주었습니다. 반면 한명회는 여전히 조정의 중심에 있었고 두 딸을 예종과 성종에게 시집 보내며 권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성인이 된 성종은 점점 한명회의 존재가 부담스러워집니다.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건 맞지만 이제는 그 힘이 왕권을 위협하고 있었죠. 훈구 대신들의 힘이 너무 셌고 그 중심에 한명회가 있었습니다. 성종은 사림 세력을 등용하며 훈구파를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김종직을 비롯한 신진 사류들이 조정에 들어오고 한명회의 영향력은 서서히 줄어듭니다. 왕을 만든 자가 이제 왕에게 견제당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1483년 정의왕후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녀의 삶은 파란만장했습니다. 언니 대신 시집와서 수양대군의 아내가 되고 계유정난의 결정적 순간에 남편의 등을 밀었으며 아들 예종을 잃고도 손자 성종을 왕으로 만들어 조선을 안정시켰죠. 무엇보다 수렴청정을 끝내고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후대 역사가들은 그녀를 철의 여인이라 불렀고 조선 500년 37명의 왕후 중 가장 정치적 역량이 뛰어난 인물로 평가합니다. 한명회는 성종 18년인 1487년 79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천수를 누린 셈이죠. 하지만 그의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성종의 뒤를 이은 연산군. 그는 한명회가 자신의 어머니 패비 윤씨의 패출과 사사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1504년 갑자사화, 연산군은 이미 죽은 한명회의 무덤을 파헤칩니다. 부관 참시, 관에서 시신을 꺼내 다시 목을 베는 형벌. 킹메이커의 최후는 이토록 처참했습니다. 한명회와 정의왕후, 두 사람 모두 세조, 예종, 성종 3대에 걸쳐 왕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과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명회는 철저히 권력의 중심에 섰습니다. 딸들을 왕비로 보내고 조정을 장악하고 천하가 내 손안에 있다 하는 말을 들었죠. 반면 정의왕후는 나설 때 나서고 물러날 때 물러났습니다. 권력을 휘두르지 않았기에 권력에 의해 파멸하지 않았습니다. 댓글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끝이 좋아야 한다. 한명회는 살아서는 최고의 권력을 누렸지만 죽어서 무덤이 파헤쳐졌습니다. 정의왕후는 왕의 아내로, 어머니로, 할머니로 살며 나라를 안정시켰고 왕실의 어른으로 천수를 누렸습니다. 똑같이 왕을 만들었지만 역사가 기억하는 방식은 이토록 다릅니다. 권력을 어떻게 쓰느냐가 아니라 권력을 어떻게 내려놓느냐가 중요했던 겁니다. 조선 초기 적장자 계승 원칙이 무너지면서 시작된 혼란. 그 혼란 속에서 왕을 만든 자들이 있었습니다. 한명회는 처세와 계략으로 정점에 올랐고 정의왕후는 절제와 지혜로 왕실을 지켰습니다. 500년 전 이야기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집니다. 권력을 잡는 것과 지키는 것, 그리고 올바르게 내려놓는 것, 무엇이 더 어려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한명회와 정의왕후, 왕을 만든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며 세 명의 왕을 만들었지만 전혀 다른 결말을 맞이한 두 사람. 여러분은 누구의 삶이 더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권력의 정점에서 무덤까지 파헤쳐진 한명회, 아니면 스스로 물러나 천수를 누린 정의왕후?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인수대비, 정의왕후를 이은 또 다른 철의 여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